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손준영입니다. 오늘 PYSR에서 소개시켜드릴 논문 제목은 Anomaly Clip Object Agnostic Prompt Learning for Zero-Shot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4에 업셉이 된 논문으로 현재 인용수는 39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버뷰, 백그라운드,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어노멀리 클립이라는 이 모델은 인더스트리얼 AD 데이터셋을 활용한 이 지도학습을 통해서 이 사전학습된 클립을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 어댑팅하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전학습된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일부 파라미터를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프리즈한 상태로 밸류 어텐션의 연산 결과를 활용해 픽셀 레벨의 AD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객체에 상관없이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이런 일반적인 정상과 비정상 조건을 포착할 수 있는 이 오브젝트 어그노스틱 텍스트 프롬프트를 글로컬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방법론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해당 어너멀리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과 메디컬 도메인에 해당하는 총 17개의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의 AD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줄여서 ZSAD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은 보조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된 탐지 모델이 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학습 샘플 없이도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말합니다. 사실 처음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이 수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학습 과정이 없이 사전에 구축된 어떠한 프롬프트 템플릿을 활용해서 이상치를 탐지를 했었는데, 이 어노멀리 클립에서 진행하는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인더스트리얼 AD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이 보조 데이터셋에 포함된 카테고리와 겹치지 않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상치를 탐지함으로써 이러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중요한 태스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는 첫 번째로 학습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을 위반하는 실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타겟 도메인이 이와 관련된 좀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이 중요한 태스크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정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결함을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해당 제품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로샷 세팅에서 이상치 탐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델이 다양한 도메인에 걸쳐서 이상치를 일반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고요. 또한 이 객체의 모습이나 이상치의 영역, 배경의 특징 등이 도메인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로샷 세팅에서의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이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학습에 사용되는 이 보조 데이터셋과 타겟 데이터의 객체는 다를지언정 이런 이상치 패턴 자체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 예시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 보조 데이터셋에서 활용하는 MVTech AD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자나 다른 데이터셋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그림을 보시면 메탈럿이라는 이 MVTech AD의 카테고리 내에 이 부분에 스크래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는 비자의 이 메탈 플레이트라는 해당 카테고리 내에도 이러한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VTech AD에 있는 다음과 같은 트랜지스터 같은 카테고리에서의 카테고리가 있을 때 이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PCB에서도 어떠한 미스플레이스먼트, 즉 이 오브젝트가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위치가 달라지는 등 좀 이런 일반적으로 좀 공유할 수 있는 이상치 패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에 사용되는 이 보조 데이터셋과 테스트를 진행하는 타겟 데이터 간의 오브젝트가 달라도 공유되는 이러한 이상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이상치 패턴을 학습하고 이와 비슷한 이상치 패턴이 나타났을 때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이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클립과 같은 이 거대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런 클립과 같은 거대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이상치 탐지를 포함해서 여러 비전 태스크에서 강력한 이 제로샷 리커그니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전 학습된 비전 랭귀지 모델들의 강력한 이 일반화 능력을 활용한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어떤 노멀리티나 앱노멀리티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보다는 이 객체 자체의 이런 클래스 시메틱에 대해서 얼라인을 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비주얼 노멀리티나 앱노멀리티, 정상과 비정상을 이해해야 하는 이런 일반화 능력에는 이 클립과 같은 거대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딕션 분야에서의 성능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피규어를 보시면 이 VCP 클립이라는 이 ECCV 2024에 최근에 어쨌든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현존하는 이 클립 기반의 방법론들이 어떻게 제로샷 어노멀리 딕션을 수행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 있어서 좀 포함을 시켜내 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이 피규어가 좀 나이브한 피규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미지가 죄송합니다. 텍스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투 클래스 텍스트 인베딩, 즉 정상과 비정상에 해당하는 텍스트 인베딩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텍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이 클립과 같은 모델들의 이 이미지 인코더를 활용해서 덴스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해내고 이 각각의 투 클래스의 텍스트 인베딩과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해 다음과 같은 로컬라이제이션 이상치 영역을 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인베딩을 여기서 덴스 이미지 인베딩이 아닌 글로벌 인베딩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의 이상치 탐지 또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립이 제로샷 어노멀리 딕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은 아시는 것처럼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클래스 C로 구성된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 즉 클립에서는 포토 오브 클래스 이러한 형태의 프롬프트 템플릿이 주어지면 이 텍스트 인코더를 이 해당 프롬프트 템플릿이 통과해서 텍스추얼 인베딩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CLS는 타깃 클래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XI가 주어지면 이는 다시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을 해서 비주얼 인베딩을 추출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비주얼 인베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클래스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값은 글로벌 비주얼 인베딩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 패치 단위의 토큰 같은 경우에는 로컬 비주얼 인베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타겟 클래스의 집합 C와 이 이미지 XI가 주어졌을 때 클립은 이 테스트 이미지가 각 클래스 집합 C 내에 있는 이 스몰 c에 포함된 확률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확률을 예측하는 방법은 텍스처얼 인베딩과 이 비주얼 인베딩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예측이 되게 됩니다. 아래 수식은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낸 부분이고 여기서 타우로 나타내 있는 부분은 템퍼러처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과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개념과 여기에 이제 거대한 이 비전 랭귀지 모델 대표적으로 클립과 같은 모델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본격적으로 이 아노멀리 클립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오브젝트 어그노스틱 텍스트 프롬프트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클립에서 사용되는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 즉 포토 오브 클래스와 같은 이 프롬프트 템플릿은 노멀과 앱노멀, 즉 정상과 이상치,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시멘틱보다는 이 오브젝트의 시멘틱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특정한 이 이상치 유형으로 이 템플릿을 좀 수정을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에 a photo of 클래스였던 것을 a photo of class with scratch, 이러한 특정 이상치 유형을 포함시켜서 간단하게 템플릿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이상치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이상치 패턴을 하나하나 모두 반영하기 위한 텍스트 템플릿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어노멀리 시멘틱을 포함한 이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치 탐지와 관련된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 학습 가능한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활용한 이 프롬프트 튜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노멀리티와 앱노멀리티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텍스처얼 임베딩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윈클립, 즉 이 클립을 활용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가장 처음 제안을 했던 이 윈클립이라는 컨퍼런스에 나왔던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이 매뉴얼리 디파인드 텍스트 템플릿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매뉴얼리 디파인 텍스트 템플릿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방금 보신 것과 같은 이러한 이상치 유형과 같은 여러 가지 템플릿을 굉장히 많이 사전에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텍스트 임베딩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해당 논문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윈클립과 같이 사용하는 이러한 사전에 정의하는 텍스트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이 프롬프트 튜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어노멀리 클립에서는 뒷장에 있지만 오브젝트에 상관없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는데, 먼저 오브젝트를 포함시킨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멀리티와 앱노멀리티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의 이 학습 가능한 월드 임베딩, 여기서는 V와 W로 구성이 된 이러한 학습 가능한 임베딩을 추가시켜서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멀과 앱노멀을 구별하는 부분에서는 데미지드 클래스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쉽게 포괄적인 어노멀리 시멘틱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 하나, 비정상을 나타낼 수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 하나. 그래서 두 개의 이 프롬프트를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학습 가능한 임베딩 V1부터 VE, 그리고 W1과 W1부터 W2까지의 해당 임베딩들이 학습 과정에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한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브젝트에 상관없이 발견되는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렸던 스크래치나 미스플레이스먼트 같은 이러한 오브젝트에 상관없이 발견되는 일반적인 이상치 패턴을 다양하게 포착하는 것이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핵심이다라고 이 어노멀리 클립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구성한 것처럼 이 오브젝트 어웨어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처럼 이런 특정한 클래스 이름을 프롬프트 템플릿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유는 오히려 이 클래스 이름이 프롬프트에 포함이 됨으로써 이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한 이 새로운 클래스의 이상치가 들어왔을 때 일종의 오버피팅이 되어서 이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앞서 본 이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에서 오브젝트를 제외하면 이 오브젝트가 아닌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이상치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어떤 클래스에 어떤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브젝트 정보를 제외하고 이 이상치 패턴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이 오브젝트 어그노스틱 텍스트 프롬프트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본 이 오브젝트 어웨어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과는 다르게 오브젝트 어그노스틱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었던 클래스 이름을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로 통일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클래스에 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이미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좀 일반적인 노멀리티와 앱노멀리티를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통해서 데이터셋의 오브젝트나 어떠한 이상치 유형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 템플릿을 수정하는 것 없이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수식에서 달라진 부분은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오브젝트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클래스가 들어와도 이 오브젝트와 데미지드 오브젝트는 고정된 형태로 앞서 본 이 학습 가능한 임베딩만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축한 이 오브젝트 어거너스틱 테스트 프롬프트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이 글로컬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상치 탐지 분야에서는 글로벌과 로컬 관점에서 모두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얼 임베딩이 다양한 오브젝트를 포함한 이미지들의 이 글로벌 비주얼 임베딩과 매칭이 되고요. 로컬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역적인, 죄송합니다. 지역적인 이 이상치 영역에 좀 더 집중하는 최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주얼 인코더의 총 m개의 이 인터미디엇 레이어에서 이 값을 추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로컬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트 프롬프트는 이 글로컬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전체 토탈 로스는 글로벌 로스와 로컬 로스의 합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람다라는 이 글로벌 로스와 로컬 로스의 균형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글로벌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텍스처 임베딩과 보조 데이터셋의 비주얼 임베딩, 여기서는 글로벌 비주얼 임베딩에 해당하겠죠. 이 두 임베딩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와 매칭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좀 간단한 형태의 로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로컬 로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 이상치에 해당하는 영역이 정상을 나타내는 영역보다 작기 때문에 이 흔히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혹은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포컬 로스와 다이스 로스를 활용을 해서 이 불균형 문제를 해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S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SJK가 1인 경우에는 해당 픽셀이 이상치인 것이고 0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이 정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래 식과 같이 어, 앞서 구축한 이 텍스처얼 임베딩과 테스트 이미지 간의 픽셀 단위의 세그멘테이션 결과 죄송합니다.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개의 노멀과 앱노멀에 해당하는 세그멘테이션을 다이스 로스와 포컬 로스를 활용해서 이 로컬 로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로스와 앞서 구축했던 글로벌 로스 이 두 개 간의 람다로 구축된 이런 전체 토탈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서 구축한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 텍스처럴 스페이스에 대한 재정의 리파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클립의 원본 텍스처럴 스페이스를 이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서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치 탐지로의 어댑테이션을 하는 과정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먼저 프로즌 클립 텍스트 인코더의 n번째 레이어에 이 랜덤으로 초기화된 학습 가능한 토큰 임베딩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채널의 차원에 따라서 이 t 프라임 m과 원본 토큰 임베딩 tm을 콘캣을 하는 형태로 이 토큰 임베딩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이 n번째 레이어 tm에서의 포워드 연산을 통해서 각각 t 프라임 m과 tm에 대응하는 결과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r 프라임 m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다음 레이어에서는 새로 학습 가능한 토큰 임베딩을 초기화하는데요. 이 이유는 이 R 값이 버려지더라도 이 업데이트된 가중치가 여전히 셀프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이 학습 가능한 토큰 임베딩을 최적화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아래 좀 수식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라지 TM 같은 경우에는 프로즌 클립 텍스트 인코더의 레이어의 n번째 레이어에 해당하고요.
이 학습 가능한 토큰과 기존 토큰을 컨캣한 형태로 해당 레이어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워드 연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r 프라임 n 플러스 1과 t n 플러스 1 두 가지 값이 추출이 되는데, 여기서 r 프라임 n 플러스 1 값은 버리게 되고요. 새로운 t 프라임 n 플러스 1 토큰을 추가를 하는 형태로 포워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t 프라임 n 플러스 1이 추가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r 값이 나오고 t n 플러스 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포워드 연산이 이 지정된 레이어 n 프라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r 값을 포워드 연산을 통해 계산된 r 값을 버리더라도 이미 셀프 어텐션 과정을 통해서 이 학습 가능한 토큰이 최종 아웃풋에 영향을 끼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인 튜닝을 하는 동안에 이 학습 가능한 토큰 임베딩을 통해서 이 기존의 클립이 가지고 있던 원본 텍스처럴 스페이스를 새롭게 이 상시 탐지로에 적합한 형태로 학습을 통해서 이 텍스처럴 스페이스를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로컬 비주얼 스페이스에 대한 리파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클립에 포함되어 있는 비주얼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학습 단계에서 글로벌 오브젝트 시멘틱을 얼라인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로컬한 정보를 얼라인하도록, 그 텍스처럴 임베딩과 얼라인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로컬 비주얼 시멘틱을 이해하기 위해서 Diagonally Prominent Attention Map (DPAM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DPAM이라는 것은 기존의 쿼리키 밸류에 기반한 셀프 어텐션 연산이 특정 토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로컬 비주얼 시멘틱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쿼리키 밸류 어텐션을 쿼리 키 밸류 어텐션과 같은 이 다이어고널리 프로미넌트 어텐션으로 대체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더 다른 토큰의 방해를 감소시키고 더 나은 형태의 로컬 비주얼 시멘틱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험을 거쳤을 때 이 밸류 셀프 어텐션 연산을 수행했을 때 성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 어노멀리 클립에서는 밸류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코드를 살펴봤을 때 조금 앞서 논문에서 언급했던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여기서 언급된 부분에서는 아예 쿼리키 밸류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지 않고 밸류 어텐션만 수행을 한다라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실제 코드로 구현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 내에 이제 모든 레이어에서 쿼리키 밸류 어텐션과 밸류 어텐션을 모두 수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쿼리키 밸류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여기서 구성되는 쿼리와 키를 다시 밸류로 치환해서 다시 어텐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이 이미지 인코더에서 글로벌 비주얼 임베딩과 로컬 비주얼 임베딩을 모두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비주얼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CLS 토큰의 쿼리키 밸류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글로벌 비주얼 임베딩으로 활용을 하고요. 로컬 비주얼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각 레이어에서 패치 레벨의 밸류 어텐션 연산 결과들을 합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이미지 인코더 클릭 같은 경우에는 VIT를 활용을 하는데, 이 VIT 안에는 23개의 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레이어부터,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림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 네 번째 레이어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번 레이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잘못 표현을 했는데 좀 해당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면, 이 네 번째 레이어부터 밸류 어텐션을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누적해서 더하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각각 여섯 번째, 12번째, 18번째, 24번째 레이어 시점에 이 누적 값을 더해서 최종적인 패치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 네 번째부터 11번째, 네 번째부터 17번째. 근데 이제 0번부터 시작하니까 해당 레이어는 6, 12, 18, 24번째 레이어에 해당하고요. 이 누적 값들을 모두 합한 형태로 이 최종 패치 피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 이미지 피처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알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이 퀄리티 밸류 어텐션을 쭉 23번째 레이어까지 진행을 해서 이미지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고, 로컬 비주얼 임베딩을 추출하기 위해 네 번째 레이어, 여기 있는 3번 해당 레이어부터 이제 밸류 어텐션 연산을 수행을 해서 이 특정 레이어 시점에 이 누적 값을 더하는 형태로 최종 패치 피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누적 값을 계속 더해주기 때문에 좀 초반 레이어에 있는 값들은 좀 누적해서 계속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해당 방법을 왜 그렇게 구축을 했는지는 사실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여섯 번째, 12번째, 18번째, 24번째 레이어 시점의 누적값을 더하는 것은 논문에서는 이 다양한 그래놀러리티를 활용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논문에는 서술이 되어 있지 않고, 코드 구현 단계에서 파악한 부분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학습이 되고 인퍼런스는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학습 시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보조 AD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토탈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인퍼런스 시에는 주어진 테스트 이미지 XI가 주어졌을 때 시뮬러리티 스코어를 이미지 레벨의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고, 어노멀리 텍스추얼 임베딩이 사전에 추출했던 이 텍스추얼 임베딩과 이 글로벌 비주얼 임베딩이 얼라인이 되면 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1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또한 이제 픽셀 단위의 예측을 위해서는 이제 선택된 모든 이 중간 레이어의 세그멘테이션을 머지를 한 형태에서 인터폴레이션과 스무딩을 통해 이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추출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는 방식으로 인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보조 데이터 셋을 활용한 좀 학습을 통해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좀 이러한 큰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이 어노멀리 클립이라는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 어노멀리 클립을 통해서 이제 진행했던 실험 결과들, 익스페리먼트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페리먼털 셋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더스트리얼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데이터셋, 메디컬 도메인은 총 10개의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메디컬 도메인이 11개이기 때문에 총 17개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AUROC, AUPRO, AP 세 가지 매트릭을 사용을 했고,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한 모델이 클립, 일반적인 클립 모델, 학습을 진행하지 않은 클립 모델과 클립 AC, 윙클립, 밴드, 코옵, 이 해당 5가지의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 텍스트 템플릿을 구성했던 그 학습 가능한 워드 임베딩의 길이를 12로 설정을 했고, 텍스트 인코더의 첫 9개의 레이어에 앞서 설명드린 그 학습 가능한 토큰 임베딩을 포함시켜서 좀 학습하는 그 프롬프트 튜닝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토큰 임베딩의 길이, 랭스는 4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VTech AD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노멀리 클립을 먼저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MVTech AD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할 시에는 비자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MVTech AD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학습 과정은 엔비디아 3090 24기가짜리 GPU 한 대에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더스트리얼 도메인에서의 메인 리절트입니다. 클립과 클립 AC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오브젝트 시메틱에 집중을 하는 사전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를 수동으로 사전에 정의하는 이 윙클립과 밴드라는 모델이 이러한 클립이나 클립 AC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코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를 활용을 하는데, 이 글로벌 피처에 집중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로컬 피처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듈이 없는, 사실 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성능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어노멀리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의 이상치 탐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마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오브젝트 어워너스틱 프롬프트를 학습해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클립을 어댑팅을 했고,
글로벌과 로컬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노멀리티와 애브노멀리티를 학습하는 데 집중을 했고, 따라서 이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 모두에서 좀 성능이 좋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디컬 도메인에 대해서 결과를 보시면 학습 기반의 이 어노멀리 클릭과 코어, 밴드 모두 MVTech AD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해서 이 메디컬 도메인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 인더스트리얼 도메인의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노멀리 클릭과 밴드가 좀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노멀리 클립이 오브젝트 어거니스틱 프롬프트 러닝을 사용해서 좀 더 강력한 이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또한 이제 어노멀리 클립은 다음과 같은 피규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이미지 속에 있는 이 피부암의 부위나 뭐 내시경 이미지의 대장 용종, 초음파 이미지의 갑상선 결절, 뭐 MRI 이미지의 뇌종양 이런 좀 다양한 유형의 이상치를 좀 정확하게 탐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좀 굉장히 좀 신기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학습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떠한 메디컬 분야에서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한 게 아니고 이러한 인더스트리얼 도메인에 대해서만 학습을 했는데도 좀 좋은 일반화 능력을 보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그러면 메디컬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의 어노테이션을 이제 모두 가지고 있는 메디컬 2D 데이터셋이 없어서 사전에 있는 이 콜론 DB에 기반해서 좀 해당 논문을 쓴 저자들이 좀 새롭게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 아까 학습을 진행하는 이 밴드와 어노멀리 클립의 프롬프트를 좀 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최적화를 해서 다른 메디컬 도메인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앞서 본 결과보다 당연하게도 이 메디컬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좀 더 크게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밴드랑 어노멀리 클립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어노멀리 클립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브젝트 어거니스틱 프롬프트와 오브젝트 어웨어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비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 어노멀리 클립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프롬프트 그 학습 과정에서 특정 클래스의 정보를 포함시켰을 때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을 저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이름이 포함된 프롬프트와 그렇지 않은 프롬프트 간의 차이점을 좀 비교했던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어노멀리 클립이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의 이상치 탐지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퍼포먼스 게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프 자체가 모두 기존 오브젝트 어웨어 프롬프트보다 얼마나 좀 퍼포먼스가 올라갔는지를 나타낸 비교입니다.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모든 모듈들의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1 같은 경우에는 DPAM, T2는 오브젝트 어거니스틱 텍스트 프롬프트, T3는 텍스트 인코더 러너블 토큰, T4는 멀티레이어의 비주얼 인코더 피처를 활용하는 것을 각각 추가를 하면서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먼저 DPAM 같은 경우에는 로컬 비주얼 시메틱을 강화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성능 향상에 기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오브젝트 어거니스틱 텍스트 프롬프트는 이미지 내에 있는 노멀리티와 앱노멀리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한 탐지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텍스트 프롬프트 튜닝은 이제 기존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의 이 텍스처럴 스페이스를 재정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시켰고, 멀티레이어 비주얼 인코더 피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더 많은 이 비주얼 디테일을 부여를 해서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입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이 오브젝트 어거니스틱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이 글로컬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의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로컬 로스와 글로벌 로스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거, 글로벌 로스만 사용하는 거, 로컬 로스만 사용하는 거, 둘 다 사용하는 것의 성능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글로벌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은 당연히 이제 이미지 레벨의 디텍션 성능을 향상을 시켰고, 여기에 로컬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추가가 됨으로써 이제 픽셀 레벨의 디텍션 성능까지 모두 개선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PAM 스트레치, DPAM 전략에 대해서 좀
피규어를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어노멀리 클립에서는 밸류 어텐션을 디폴트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쿼리 어텐션, QQ 셀프 로테이션 이 부분은 좀 세그멘테이션 능력 자체는 비슷했지만 이미지 레벨의 AD 성능이 떨어졌고 킥값만 사용하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어노멀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잘 수행을 하지만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는 밸류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의 AD 성능이 모두 좋은 것을 확인해서 이 밸류 어텐션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노멀리 클립이라는 논문은 사전학습된 클립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좀 일반 능력이 낮은 부분을 개선시킨 방법론이고요. 이 어노멀리 클립을 구성하는 것에는 먼저 오브젝트 어거노스틱 프롬프트 러닝을 통해서 좀 더 일반적인 앱노멀리티와 노멀리티에 대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학습을 진행을 했고 조인트하게 글로컬 로스를 사용함으로써 이 오브젝트 어거노스틱 테스트 프롬프트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과 로컬 어노멀리 시멘틱을 통합을 했고 프롬프트 러닝을 통해서 이제 원본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에 있는 이 텍스처럴 스페이스를 좀 더 어노멀리 디텍션에 맞게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DPAM을 통해서 클립의 비주얼 인코더에 이 로컬한 비주얼 시멘틱을 이해하는 능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에 해당하는 AD 성능을 모두 개선을 시켰고 결론적으로 인더스트리얼 및 메디컬 도메인 총 17개의 데이터셋에서 어노멀리 클립이 우수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어노멀리 클립에 대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